자, 파일 이름은요. 메뉴 타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메뉴 처리 방법이라고 언급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밑에다가 여기다가 클래스 타입 1, 타입 2 할게요. 둘 모두 저는 nav라는 클래스로 똑같이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똑같아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모양이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h1이 상단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로 저는 h2 가지고 자, 로고가 들어갈 자리와 그 다음에 클래스 내비게이션 쓰겠습니다. nav라고 안 쓰고 이거는 그냥 헤더 에리어라고 바꿔야겠군요. 그리고 이 nav 안에 들어간 내용은 너무 많으면 힘드니까 UL 안에 li를 4개만 할게요. 4개를 하고 저는 클래스 타이틀 링크를 통해서 A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잘못 썼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요. div 안에. 제목용이고요. 서브 메뉴가 들어가는 게 있을 테니까 서브 메뉴를 밑에다가 하나를 더 짜도록 할게요. 대부분은 이제 또 다른 리스트로 짜겠죠. 그래서 저는 li에 ul 클래스 서브라고 하나 해서 안에 li를 똑같이 4개 정도로 만들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신다면 좀 줄여볼까요? 줄인다면 그냥 서브라는 클래스 안에 이름 좀 정확하게 쓸게요. 서브 nav 안에 a가 4개로 바뀌면 되겠죠. 타입은 임시로 줄 거고요. 서브 링크로 숫자를 달아주겠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이고, 달아줬는데 이상하게 나왔군요. 너무 오랜만에 해서 헷갈리네요. 자, 이렇게 바꿨어요. 죄송. 자, href로 바꿔서 자, 다시 써볼게요. 빵. 자,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쓰면은 좀 보기 쉽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내용을 줄바꿈 처리해서 마찬가지로 각각의 내용을 줄바꿈 처리해서 이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거를 그대로 똑같이 그냥 카피해서 그냥 밑에 거 치시면 돼요. 그냥 카피하는 거예요. 카피할 거고 그냥 이름만 다르게 주겠습니다. 필요하면 뭐 3개, 4개 만들어도 되지만 일단 이렇게. 자, 두 번째 내용 숨겨놓고 첫 번째 것만 해보겠습니다. CSS 하나 필요하겠죠? id wrap. 일단 저는 가로가 100%로 만들고요. 높이 값은 뭐 오토여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패딩 버텀 아래쪽으로는 조금 많이 줄게요. 그리고 박스 사이징은 컨텐츠. 자, 기본을 보도 박스로 걸어놨기 때문에 반대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HTML 문서의 이름 중에서 H1은 그냥 간단하게 하고 건너뛰겠습니다. H1은 가로값 800에 높이값 300 정도 하고요. 마진 오토. 아래만 살짝 띄우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특별하게 더 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헤드 에이리어 주겠습니다. 포지션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큰 중요한 점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가로값 1440으로 하겠습니다. 높이값은 한 60 픽셀, 너무 작을라나? 80 픽셀 정도로 할게요. 전 가운데 하기 위해서 마진 오토. 백그라운드 컬러 정도는 넣어주도록 하고요. 위아래 약간의 패딩으로 공간을 주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그 안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로고 대신에 H2를 사이즈 가로값 150에 높이값 100%여도 사이즈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로 흰색도 가능하겠지만 자, 노란색 개통이 하나를 넣어주도록 하고요. 조금만 더. 그 다음에 왼쪽 정렬 하겠습니다. 플롯 레프트. 뭐 A가 있으면 더 이쁘게 처리했겠지만 없으니까 패스할 거고요. 자, 안에 클래스 네비가 있네요. 클래스 네비는 오른쪽에 붙일 겁니다. 플롯 라이트. 가로값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오토로 할게요. 자, 높이값 일단은 40 픽셀로 할 거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로 회색으로 주겠습니다. 자, 차후에 일부 수정할게요. 클래스 nav 네비 안에 들어있는 ul에 대해서는 자, 부모에서 가로값 오토로 줬기 때문에 저도 오토로. 높이값 사이즈 줬는데요. 자, 100% 쓰셔도 관계없지만 일단 저는 오토로 주겠습니다. 끝. 대신에 요거는 안에 li들 옆으로 나란히 분명히 갈 테니까 는 애프터를 이용해서 하나만 쓸게요. 컨텐츠
블럭, 클리어, 로스. 이렇게 내용을 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클래스 내비 안에 들어있는 li는 옆으로 나란히 플롯 레프트를 주고요. 가로값 오토로 줘도 되고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주셔도 되고, 일단 저는 100픽셀씩 주고요. 높이값 일단은 40픽셀 주고, 그 다음에 마진 라이트를 줄게요. 자, 구분용으로 백그라운드, 이건 빼겠습니다. 일단 봐주면 너무 양이 많아서. li 안에 div 있죠? 가로 높이가 있으니까 가로값 100%, 높이값 그대로 쓸게요. 그대로 쓴다는 얘기는 무언가 수정이 될 거란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A는 div가 두 개나 있군요. 클래스 타이틀과 서브 에네이블가 있으니까 요 이름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위에 거는 타이틀 링크로 바꿔주고, 밑에 거는 따로 처리해야 돼. A로 쓰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블록 처리하고요. 주면 되겠죠. 여러분은 나중에 이쁘게 잘 다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서브 NAV. 서브 NAV를 가지고 가로값 100%에 높이값 오토로 주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로 연두색에 조금 더 탁한 풀색 같은 걸로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 안에 있는 A들은 사이즈를 주기 위해서, 가로값 꽉 채우기 위해서 높이값 얼만큼 줘도 상관은 없겠지만 30픽셀, 라인헤이트 같은 걸 이용해서 30픽셀, 마진 버텀을 10픽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조금 처리할게요. 물론 A의 라스트 차일드는 마진 버텀이 없어야 하겠죠.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우스 올렸을 때 표시가 어떻게 되는가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십시오. 자, 이쁘게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저도 안 보고 그냥 쓴 거기 때문에. 하지만 결과물이 어떻게 나온지는 유출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결과는 지금 공개합니다. 눌러볼게요. 툭,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나왔네요. 자, 생각했던 만큼은 잘 나왔으니까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은데, li의 가로값만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고요. A, 너무 끝에 가 있으면 안 이쁘니까 텍스트 인덴트만 살짝 동일하게 아래에 있는 A도 살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아래 거 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아이를 디스플레이 논을 시켜요. 대부분은 서버 enable을 디스플레이 되고 논. 그러면 밑에 있는 서버 enable는 당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자, 나타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JSS 처리를 하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CSS에서도 감은 좀 있게 하시는 게 좋을 테니까 포커스는 안 돼요. 포커스는 안 되지만 자, 감싸고 있는 이 li 클래스 내비 여기에 li에 마우스를 올리면 누가 그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 서브 nav가 디스플레이 블럭을 해라 라고 하시면 나타납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내용이 나타나요. 자, 확인해 볼게요. 하나씩 나타나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li에다가 마우스 올렸기 때문에 밑에 있는 아이들도 보시는 것처럼 처리가 가능해요. 자, 각각 처리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나는 전체 4개 한꺼번에 다 나오게 만들고 싶어 라고 하실 때는 클래스 내비에 마우스 올렸을 때 나타나야겠죠? 그 안에 들어있는 서브 nav가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어디에 마우스 올리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보셔야 되는 건 안에 요 사이가 나는 저렇게 뻥하고 뚫린 게 아니라 색깔이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색깔을 채워줄 수 있게끔 추가 기능을 잡아줘야겠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에 들어있는 누가 서브에 들어가 있는 i는 이미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더 이상은 없어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런 건 가능합니다. 패딩을 넣어준다든가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개선이 더 낫다라는 거죠. 자, 직접 보시면서 하는 게 나을 테니까 디스플레이 논을 끄겠습니다. 꺼놓고 자, 여기에 서브 nav에 들어있는 백그라운드 컬러 아까 보셨지만 의미가 없어요. 이걸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해볼 거예요. 자, 어디에 할 거냐면 서브 nav를 감싸고 있는 아이는 li였고요. li를 보면 높이값이 40이라고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감싸고 있는 UL의 높이는 40이라고 고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li의 높이를 오토로 주겠습니다. li의 높이를 오토로 준다는 얘기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따라서 ul에 대한 높이 값도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ul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옮겨서 담아 보겠습니다. 자, ul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담아 주었고요. 안에 들어있는 li의 높이 값을 오토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결과물은 이렇게 꽉 차게 되는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색깔을 일부러 좀 다르게 줘볼까요? 자, 그럼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UL의 색깔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어느 것을 사용하셔도 결과는 아주 잘 나온다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거 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서브 NAV를 디스플레이 논을 걸어 놓고 첫 번째 거를 가지고 확인해 볼게요. 자, 나오는 거 보이시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근데 어떻게 돼요? 뒤에 영역이 하나 나타난다는 게 차이가 좀 있죠. 자, 이번엔 밑에 걸로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다면 이렇게 중간에도 잘 먹는다는 거죠. 아까와는 조금 다르겠죠, 당연히. 통으로 나올 거냐, 각각 하나씩 나올 거냐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어디에 기준으로 썼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을 보여주는 형태가 다르다는 점. 이게 다릅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아니 나는 통으로 나오는 거 봤는데 이게 아니라 이 화면 밑에 끝에 통으로 이렇게 길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안 되나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 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 디스플레이 논을 지운 다음에 전체를 보게 한 다음에 해볼게요. 이것이 늘어날 때 누가 같이 늘어나야 되겠습니까? 감싸고 있는 NAV 영역 자체도 그만큼 늘어나 줘야 됩니다. 자, NAV 영역을 한번 볼게요. 자, UL에 대한 높이가 오토로 줬고요. 클래스 NAV, 내비라는 아이는 현재 40픽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오토로 바꿔주는 것이죠. 자, 클래스 내비를 오토로 바꿔주시면 당연히 그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얘를 가지고 컨트롤 할 건데요. 원래는 UL 가지고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요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클래스 내비로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일부러 밑에다 쓸게요. 내비에다가 before로 사용하시든 after로 사용하시든 관계없지만 저는 before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런 질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before와 after가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근데 왜 before로 굳이 쓰나요? 애프터 같은 경우는 클리어보스 같은 걸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에 써야 되는 기능이 있을 것 같으니 일단 before로 써보는 거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자, 클래스 before로 쓸 거고요. 저는 이곳에다가 컨텐트를 사용할 거예요. 컨텐트는 인라인 요소일까요? 블록 요소일까요? 인라인 요소예요. 예.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가질 수 없어서 우리가 매번 블럭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가로값 100%를 쓸 겁니다. 높이 값은 오토로 주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100%를 쓰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눈에 잘 띌 수 있는 어느 정도 적당한 색깔을 하나 써주겠습니다. 너무 어두운가요? 자, 요 정도면 연하면서도 눈에 잘 띄겠죠? 자, 그러면서 이 아이는 저는 포지션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제로에 버텀 제로를 쓸 거예요. 확인하시고 이 이야기는 클래스 내비 자체를 뭘 하겠다? 렐러티브를 주겠다라는 이야기와 같겠죠. 위쪽에 합쳐야 되긴 하겠지만 설명용으로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 현재.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안에 있는 내용들이 쭉 튀어나온 상태예요. 튀어나온 상태에서 배치를 한 거다 보니까 이렇게 딱 그만큼 크기를 가지는 거고 앞에 나와 있는 이유는 딱 하나죠. 포지션이니까. 네, 혼자 포지션이니까. 그래서 뒤로 빼기 위해서 Z 인덱스를 쓸 건데요.
그럼 아예 안 보이게 되겠죠. 일부러 제가 패딩으로 조금 더 크게 넣어주면 저 뒤로 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겠죠. 기준이 Z인덱스가 없으니까 기준에다가 Z인덱스를 조금 앞으로 빼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자신의 기준을 위치 잡아서 나옵니다. 패딩은 지울게요. 그리고 아까처럼 디스플레이 논 쓸게요. 자, 서브 NAV에다가 디스플레이 논을 주었습니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걸로 확인할 거고요. 상관없습니다. 뭘로 하셔도. 그 다음 위쪽에 있던 UL의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UL에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우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사실은 UL에서 주었던 결과와 그냥 똑같이 나옵니다. 다른 것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UL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시든지 지금 보고 있는 비포에다가 주시든지 그 결과는 현재로서는 전혀 다르지 않은 상황이 되는데 이때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기준을 클래스 내비가 아니라 좀 다른 곳에다가 위치를 주거나 또 다른 곳에다 뭔가를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 지금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레버티브 있어도 되겠군요. 자, 이 상태에서 원래는 JS로 추가적인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긴 맞아요. 그러면 이제 비포가 아니라 다른 개념들을 가지고 쓰기는 하겠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줄게요. 100 VW로 주겠습니다. 자, 100 VW로 주시면 전체적인 I는 가로값을 아예 브라우저에 하나의 크기만큼 세우겠다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길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위치값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위치를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레프트 100% 주고 아니면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뭐를 줘야 되니? 마이너스 100VW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50%뭐 그러면 그나마 조금 나아질라나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완벽하게 갈 수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줄 수는 있죠. 근데 처음부터 저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처음엔 없다가 마우스 올리면 그제서야 나타나게 만들 건데요 라고 한다면 NAV의 높이가 40픽셀이었는데 그만큼 빼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높이 값을 칼크로 아까 40픽셀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100에서 40픽셀만큼 빼면은 그만큼 높이가 빠질 테니까 없고 나타나겠죠. 그런 식으로. 왼쪽에 모자른 건 이만큼 계산한 값을 더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만큼 계산 값을 제가 몰라요. 굳이 한다면 그런 건 있겠네요. 아까 li에서 플로 레프트 마진 라이트 했으니까 해당하는 li에 마진 라이트가 아니라 마진 레프트를 줘서 오른쪽의 간격을 좀 정리를 하고 뭐 이것도 지워주면 되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까 패딩을 살짝 줬거든요. 내비에다가
내비 줬니? 어디 줬니? 패딩을 20픽셀 준 값이 있으니까 20픽셀만큼 추가적으로 더 이동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이동을 하든 여기다가 이동을 하든 약간 이런 식의 좀 계산을 하기는 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 가능은 하다는 거. 그래도 모자른 건 오른쪽에 이 스크롤 바 때문이니까 그거는 뭐 감안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